네, 고칼의 제주파 10분 브리핑 2019년 11월 2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요즘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을 정리하고 뭐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빨리 업로드가 안 되네요. 네, 뭐 그래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 4월부터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팟캐스트 기반을. 그전에는 제가 이제 팟빵에서 주로 하다가 유튜브로 이렇게 옮겨왔는데, 어제자로 제가 드디어 조회수 10,000건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뭐, 별로 이제 봐주는 분은 없어도 이렇게 꾸준히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조회수 10,000건을 넘었다. 이렇게, 뭐, 예, 이해를 하고 싶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썸네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두 개의 신문이 있습니다. 재민일보 그리고 제주신보. 보통 이제 우리 언론계에서는 이렇게 뭐 좀 두 글자로만 편하게 불러요. 뭐 이제 한라일보 같은 경우 한라, 뭐 재민일보 같은 경우에 재민, 제주일보는 뭐 일보, 제주신보는 신보 이렇게 부르는데 두 글자씩만 따가지고 보니까 재민신보가 됐네요. 재민신보. 괜찮은 이름인 것 같아요. 재민신보. 제가 어제하고 그제 왜 재민일보와 제주신보는 제주 용암수 논란에 대해서 기사로 쓰지 않느냐? 좀 기사로 좀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고칼에 이렇게 좀 소망, 질책이 아마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 용암수 논란 마침내 기사로 나왔습니다. 네, 뭐 이 두 개의 이제 거대 신문, 레거시 미디어가 뭐 저처럼 존존한 1인 미디어의 얘기를 듣고 뭐 기사로 시켰습니까마는 뭐 그래도 뭐 고칼 뇌피셜로 그래도 어쨌든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개소리 집어치고요.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주신보 문 대통령 이공항 브레이크 아니다. 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어제 그 김태섭 제주도의회 의장을 예방을 했나 봅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지난 19일 있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여기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어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이게 좀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공항을 뭐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제주도 의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도민공론화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뭐 국토부가 따를 의무는 없겠지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선회를 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그 돈의 일개 4개 일간지는 다 제목이 똑같아요. 문 대통령이 제2공항 관련해서 브레이크 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방송하고는 좀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간담회를 들어가 보질 못해가지고 어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일간지의 해석과 방송의 해석이 약간 다른 면이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이다 발언도 하나 했어요. 최근에 원희룡 지사가 그 대구의 한 행사장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꼭 마치 남자 박근혜 같다라는 이런 좀 싸가지 없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송재호 위원장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시면 안 된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안타까운 발언이다라는 나름대로 사이다 발언을 날렸습니다. 네, 시원하네요. 자, 용암 해수 공급 제한 검토 논란, 이따 뉴스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 총량제 후속 조치 본격. 네, 다른 신문에서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주 밭담 훼손 가속화, 경관직불제 도입되어야. 그 가끔 보면은 이제 성산일출봉이나 그쪽 근처에 보면은 이제 유채밭이 정말 예쁘게 펼쳐진 곳이 있습니다. 이 유채밭이 어떻게 조성된 곳이냐? 밭주인들이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일부러 보기 좋으라고 유채를 심은 게 아니고요.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를 하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좀 유채를 좀 심어가지고 경관을 좀 꾸며달라라고 나름대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꾸민 곳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제주의 중요한 경관 자원 가운데 하나가 또 바로 밭담 아니겠습니까?
이 밭담의 훼손을 좀 늦추기 위해서는 밭담과 관련한 경관 직불제 도입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제주대학교 고성보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농업 전문가시거든요. 이분이 그 밭담 경관직불제 대상이 되는 밭담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6,900km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미터당 한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저 그 밭담 주인분들 소득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관 보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저소득 근로자 임금 차별 사라지나. 네, 그 제주형 생활임금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뭐 종사하는 어떤 뭐 시간제라든가 뭐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시간당 10,000원 정도의 그런 그 근로임금을 책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정산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사각지대가 있었나 봅니다. 국비 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분들의 경우 이제 그 제주형 생활임금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례안 개정으로 그분들도 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좀 도의회가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 임명한다. 다른 신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중2 때부터 대입 자소서 사라진다. 네. 정부의 대입 방안 개선안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정시가 40%로 확대되고 그리고 논란이 된 고등학교의 대입 자소서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도내 건물 10개 중 3개는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제주시 지역 아마 이렇게 현황을 본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건물의 비중이 30%가 넘는다고 하는데 안전관리 대책 시급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천연가스 시대 열렸다. 네, 다른 기사로 다른 신문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형사처벌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변태업소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관련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의 동료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 14명 그리고 거짓 증언을 부탁한 2명 등 모두 16명을 적발했다는 검찰발 기사입니다. 검찰이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해서 중대범죄로 간주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제주 원도심 옛길 보존가치 높다. 자, 주말판입니다. 그 다른 지역 일간지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좀 주말에 갈만한 곳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창원이 실렸나 봅니다. 네, 첫 번째 사설 탐라 순력도 국보될 가치 충분하다. 두 번째 사설은 소화전만 막는 불법 주차 상시 단속 체계 갖춰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제주 신보가 제주 용암수 논란에 대해서 이제 기사화를 시켰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제주도가 지금 그 오리온의 이제 국내 시판과 관련해 가지고 공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논란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리드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 제주 용암 해수단지에 입주한 오리온이 제주 용암수 출시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용암수를 국내에 판매할 경우 용암 해수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네, 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옛날 오라단지,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을 할 때 도내 일간지들이 내세웠던 논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뭐 이거는 뭐 이제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약간은 사업자 측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사업자에게 힘을 실든 뭐 행정에 힘을 실든 아니면 뭐 양비론을 가든 어쨌든 뭐 다뤘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네, 재민일보입니다. 환경자원 총량제 강행 도민 반발 불가피. 네, 재민일보가 아주 일관되게 싫어하는 환경자원 총량제를 톱기사로 실었습니다. 그 곶자왈 지역 확대 그리고 이제 보전 대책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후속 조례를 지금 도에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관련한 내용입니다. 개인재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만간에 이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사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이 최종 보고회에서도 사유지 등 개인재산권 피해에 따른 보상이나 보호 대책은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이 제시되더라도 미흡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이죠. 재민일보가 이제 다른 일간지 3개와 굉장히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환경자원 총량제,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명성을 잇는 무한 변신. 언론계에서는 이런 기사를 이른바 빨아주는 기사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행정에 굉장히 이제 뭐 칭찬도 보내고 박수도 보내고 뭐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좀 약간 잘한 부분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관광지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각종 시책 추진을 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실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닌 것 같고, 뭐 보도자료에 나오니까 한번 써준 것 같긴 한데 좀 그래요. 네. 자, 오리온 제주 용암수 국내 시판 말바꾸기 대응 안일, 잠시 후 뉴스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비 교육 중기 제주 교육재정 계획 미흡 도마. 지금 도의회가 지금 한창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아이비 교육과 관련한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나 봅니다. 부곡남 교육위원이, 이게 지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아이비 학교가 지금 표선고 한 곳만 지금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신뢰도가 낮아가지고 이게 아이비 학교 추진을 위한 어떤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는다. 도대체 교육청이 표선고 하나만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최근에 제주도 교육청이 개최한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 국제교육 심포지엄이라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 때 아이비 본부의 시바 쿠마리 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 쿠마리 회장하고 아이비 관계자가 표선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방문을 결국 안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 교육청 관계자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상에 들어온 성산업 경계해야, 유흥 관련된 얘기인데요. 다른 신문에서 이제 좀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직 대학 교수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파문이 일고 있다. 재민일보 단독입니다. 그 경찰이 도내 모 대학교 교수 A씨를 최근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그 학과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난달 30일쯤에 이 상담을 위해서 찾아온 여학생, 여대생과 저녁을 먹고 노래주점에 갔는데, 여기서 뭐 좀 신체를 만지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교수는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어떤 학과장에서 면직 처리됐고 모든 강의에서 지금 배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좀 쇼킹하네요. 생활 여건 나아져도 주머니 사정 퍽퍽. 설명드렸고요. 옛길 마을 단위 재생 사업 모델이 될 것이다. 주말판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두 면을 할애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설입니다. 시민들의 자존심국인 제주시의 예산 성적표.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픽 이겁니다. 반가웁게 용암수 다루고 있는데요. 오리온에 대해서는 말바꾸기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안일한 대응이다라고 이렇게 두 곳을 모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취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리바이벌하는 거라 가지고 좀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한라일보 보겠습니다. 읍면동장 지역 주민 손으로 뽑는다. 네, 내년에 제주시 이도 이동 그리고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직접 행정기관이 임명하는 읍면동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여기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면접 그리고 이제 투표로 선출을 하는 그런 읍면동장 제도가 도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다. 뭐 그래서 이제 좀 읍면동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또 반면 자생단체 입김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단점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환경자원 총량제 후속 조치 본격화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제2공항 해결 나선 김태석 의장 만나자 원지사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네 죄송합니다. 제7회 국제전기차 엑스포 준비 가속도 포스터가 확정이 됐다는 내용인데요. 강태선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블랙야크 아웃도어 브랜드죠. 제주 출신 강태선 회장이 운영하는 그곳에서 재능 기부를 했다. 뭐 이런 내용 다뤘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 내년 봄이면은 최장수 행정부지사 3년 3개월의 기록을 깨고 역대 최고로 오를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최장수는 JDC 이사장을 역임했었던 김한욱 전 행정부지사였다고 합니다. 한라 백두통에서 남북교류 활성화 기대. 네, 세미나 얘기고요. 자,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개선 예산 싹둑. 상하수도 본부가 내년 8개 그 하수처리장 예산 2,870억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수질 개선에 사용이 되어야 할 예산들을 포함해가지고 좀 많이 잘려 나갔나 봅니다. 다른 곳은 이거 기사가 없는 걸 보니까 아마 관계자가 기자에게 좀 약간 하소연을 하다가 이게 아마 기사회가 그래서 기사화가 되지 않았을까 나름 추정을 해봅니다. 네, 제주 어선 검사 안전관리 인력 태부족. 네, 그 제주도 전체적으로 어선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원이 5명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1981척의 어선이 있는데 이 5명이 하루에 2척씩 검사를 해야 한다. 이야, 이거 참 장난 아니네요. 임상필 도의원 의원직 상실했다. 배우자 징역형. 네, 그 대천 서귀포시 대천동과 중문동 예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입니다. 이 공무원 출신인데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어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네, 아마 이제 내년 총선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많은 분들 이제 몸 푸셔야겠습니다. 이제 5년 만에 제주살이 열풍 시들시들. 네, 그 한국인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조사를 했는데 5년 전에는 제주가 전국에서 2위였는데 올해는 부산 다음 3위였다. 시들시들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기사입니다. 3위도 높은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자, 도내 교육계 주요 대학 정시 확대 예의주시. 내년 3월부터 도내 3만 세대의 LNG 공급한다. 픽기사로 보겠습니다. 4.3 특별법 처리, 연내 처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사설이고요. 두 번째 사설은 예산과 인력 부족에다가 국가경찰의 협조도 미흡해서 정말 힘든 자치경찰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도내 3만 세대에 걸쳐가지고 LNG가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주 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 사업 준공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내년 배관공사까지 완료되면은 이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등유라든가 LPG보다 저렴해가지고 가계경제 도움 예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연계산업 발전 도움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재민일보만 유일하게 다루지 않은 기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일보 보겠습니다. 자, 서민 노리는 검은 속삭임 보이스피싱 피해 눈덩이. 네,
올해 449건, 하루에 1.5건으로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피해 규모가 벌써 66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주로 대출 사기형이 많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젊은 사람도 속는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환경자원 총량제 도입 탄력, 법제화 착수. 네, 이걸 저 뉴스픽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4.3 특별법 개정안 벼랑 끝에 섰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 확대. 문 대통령 제2공항 발언 브레이크 아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국회 방문. 자, 주민 추천 읍면동장 풀뿌리 자치시험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성행하는 보도방 성매매 알선 고리. 네,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주 여성 인권연대 부설 이 제주 현장 상담센터 해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제 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직접 아무튼 전수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연동 일대를 가지고 했는데, 연동 일대의 이 업소 조사 570곳이 성매매 가능한 업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240곳이 보도방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보도방이 모두 21곳이고 보도 차량이 92대. 네, 아무튼 수법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조사와 내용이 담겼는데, 아무튼 보도방을 근절해야 성매매가 끊길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그런 기사입니다. 배부름 현상, 제주 성벽 균열 가속화되나. 네, 그 오현단 인근에 제주 성벽이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 천연기념물은 아니고 제주도 기념물 3호라고 하는데 300m 구간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많이 오래되고 이게 좀 이 압이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좀 성벽 균열 현상으로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노지감귤 10아르당 조수입 180만 원 격차. 결국 감귤의 핵심은 품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주 체육 위상 강화 기여 톡톡한 역할을 담당했다. 스포츠 과학센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파는 동네 책방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14번째로 애월읍 소개하고 있네요. 네, 소화전 불법 주정차 무관용 엄정단속 당위성에 대해서 첫 번째 사설. 누드 해녀 얘기 탐라 술력도 국보 지정을. 왜 누드 해녀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300년 전에 제주 목사 이영상이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해녀들이 정말 알몸으로 이렇게 조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가릴 거는 좀 가리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부터 이제 해녀들이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무튼 탐라 술력도에도 있나 봐요. 네. 자, 오늘 픽은 이겁니다. 환경자원 총량제 도입 탄력 법제화 착수. 사실 제주도정이 그동안 계속 곶자월에 대해서 이제 보전을 하려고 해도, 곶자월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법으로 규정이 안 된 모호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이 개선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지고 그 후속 작업으로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가 본격 돌입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통해 가지고 환경자원 총량 산정의 분석과 평가, 10년 단위 환경자원 총량 계획 수립과 시행,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10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10분이 훨씬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도저히 10분 내에 마칠 수가 없네요. 처음에는 5분에 하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10분에 하겠다고 했다가, 그냥 제목만 읽어야 되나 참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우리 원희용 제사님의 헌정 방송인 원샷 원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